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64년생 용띠의 2022년 운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정일관과 무기일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일관과 정일관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이나 장사를 볼 때는요, 위기그룹이라면 투자 가능한 분야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일부 제한된 조건에서 그 조건을 만족할 때만 투자가 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수익을 좀 거둘 수 있고요. 위기 그룹에 있는 다른 분들이라면 투자를 좀 가능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권유에 의한 투자라면 여러 번 생각해보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주에 따른 편차가 좀 많이 심합니다. 이분들은요. 기회 그룹에 있는 분들이라면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분야가 내 사주에 적합한 쪽이라면 큰 발복을 할 것이고요. 비교적 잘 안 맞는 분야라도 작은 발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직장을 보겠습니다. 위기그룹이라면 가능한 직장 생활을 좀 권장합니다. 독립사업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이 특별히 좋다거나 잘 나간다고 이런 느낌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권장하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때 어떤 승진의 기회도 없습니다. 자, 기회그룹이라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직장도 괜찮고요, 사업도 괜찮습니다. 대체로 자기 사주에 맞는 일 때 크게 발복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재물 흐름을 보겠습니다. 병일관과 정일관을 하고 있고요. 위기그룹이라면 서서히 자금의 흐름이 좀 막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흐름은 단기간 막히는 게 아니고요. 3년간 막히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고전을 하게 됩니다. 기회그룹이라면 임대사업이나 부동산 또 권리 기반의 그 자금 흐름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또 사주에 따라서 뭐 요식업이 괜찮아질 수 있고요. 어떤 관에 납품하는 업도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투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병일관과 정일관의 투자는요, 위기그룹이라면요, 투자할 때는 정말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어떤 수익성 투자를 위한 그 투자 행위는요,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좀 자제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기그룹이라면 대체로 좀 긍정적입니다. 또 사주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병일관과 정일관이 대인관계나 가족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기그룹은요, 대인관계나 가족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어떤 투자에 대한 손실이나 사업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좀 많아집니다. 내가 모든 게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가족관계까지도 악화되고 별거 아닌 걸로 화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가족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은 잘못되더라도 가족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기회그룹은요,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삶이 좀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일을 벌리고 거기서 일시적으로 막힐 수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크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이거 권장합니다. 다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다고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그 정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을 거라고 보고 대체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 쪽을 보겠습니다. 활동에 상당히 좀 지장을 받을 정도로 건강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아니면 평소에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요, 이 좀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또 평소에 건강했던 분들이라도요, 사고나 입원 등을 좀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좀 건강관리 좀 하고요, 내가 몸을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때는 좀 몸조심을 좀 하면서 몸을 좀 아끼는 습관을 좀 길들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재의 첫 해에는요, 해외여행이나 장거리 이동, 또 이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내가 계획을 한 여행도 있고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그 해외여행 가는 경우도 다발합니다. 그런 거 많이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먼 거리 이동이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올수록 그 다음 해가 비교적 좀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또는 주거 이동이나 어떤 직장의 이동, 사업 아이템의 이동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그룹이냐 위기그룹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무일간과 기일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기그룹에서의 그 사업이나 장사를 볼 때요, 무일간과 기일간은요, 서서히 규모를 좀 줄여나가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진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보면, 당장 장사가 좀 되고, 돈은 좀 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점점점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실속을 좀 차리면서 규모 줄이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이익이 남고 실제적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줄인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그룹은요, 새로운 아이템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줄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효율화시키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보는 게 어떠냐. 용띠들의 특성은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사업을 갑자기 없애거나 정리하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일간과 기일간의 직장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은요, 직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정년퇴임을 하거나 일찍 그만둔 사람이라도요, 직장 운은 열려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정년퇴임을 해도 일할 곳은 생기고 계약직으로라도 일할 곳은 있으니 직장을 원하시는 무일간이나 기일간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있습니다. 자, 재물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위기그룹과 기회로 나눠서 보면요, 위기그룹은 기존 계약 관계의 변화가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거래했던 것과 거래한 것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아니면 거래 조건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재물이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획을 세우거나 미래 계획을 세울 때 과거에 해왔듯이 미래에도 똑같이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악화될 수 있으니 과거에 10년 동안 거래했던 그 기업이 아니면 거래처가 갑자기 거래선을 바꾼다는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안정적으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자, 기회그룹이라면 좀 반대입니다. 큰 조직에 납품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고요. 자, 무일간과 기일간의 투자 쪽을 보겠습니다. 위기그룹의 경우에는요, 계약 이행을 위한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계약의 납품이라든가 어떤 계약 규모가 커져서 투자를 통해서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속에는요, 함정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한테 뼈아픈 실책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계약 이행을 위한 투자라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회그룹은요, 큰 조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과 안정적인 계약을 해서 투자하는 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대인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그룹에서는요, 가족관계가 악화되고 대인관계가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자꾸 그 가까운 가족한테 화를 내는 일이 빈번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또는 동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가 재물을 좀 잃거나 약간의 건강을 잃을 수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마저 떠나보내는 일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기회그룹한테는요, 인간관계가 확장됩니다. 상당히 극명한 차이가 있죠. 자, 무일간과 기일간의 건강을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기회그룹이든 위기그룹이든 스트레스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것이 사고나 병으로 악화될 수 있는 단초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건요, 한 2, 3년 정도, 올해 2, 3년 또는 4, 5년 동안 그 치료를 좀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일관과 길간의 마지막 부분요. 계약 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먼 거리의 해외 이동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계약 관계가 긍정적인 건 사실은 기회그룹에 해당됩니다. 기회그룹이요. 위기그룹은요. 계약 속에 숨겨진 위기를 반드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의 이동 같은 경우는 기회도 많고요. 또 계획하지 않은 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다녀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1964년 용띠분들의 2022년 운세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